한계가 놓치는 것.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진다.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설명은 구멍투성이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 사람들은 늘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리고 이성적 사고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듯 기이하게 행동한다.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를 입력하면 정확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인간이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수치어에서 설명하기 힘든 특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때로는 원래 설정한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하지만 수치화하기 힘든 그 특성이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윌 듀란트는 말했다. 논리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우주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논리는 인간의 발명품이며 우주는 그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그러하다. 세상이 이성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리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 것이다. 감정과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인간의 행동을 수학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려 하기 때문에 뜻밖의 결과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그토록 많은 것이다. 아치볼드 힐은 매일 아침 7시 15분에 달리기 트랙을 뛰었다. 기록도 꽤 좋아서 실제로 달리기 대회에도 참가했다. 1886년에 출생한 영국의 생리학자 힐은 천생과학자였다.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자신에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의 답을 찾는 데에 생의 대부분을 바쳤기 때문이다. 인간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달릴 수 있을까? 인간의 신체 조건을 고려할 때 각 개인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달리기 역량의 이론적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싶었다. 힐의 초기 연구는 달리기 역량의 최대치를 좌우하는 것이 운동선수의 근육 기능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했다. 이때 특히 심장의 역할이 중요했다. 만일 내 심장이 남들보다 근육으로 더 많은 혈액을 보낸다면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는 정확히 측정이 가능했고 힐은 신체 역학에 관한 연구로 1922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개인의 달리기 역량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된다. 그리고 연구실과 테스트 트랙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달리기 트랙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힐의 계산법은 달리기 경주 우승자를 예측하는데 거의 실패했다. 뛰어난 기록을 내는 선수가 단순히 심장 기능이 뛰어나고 체내 대사 시스템의 산소 운반 능력이 효율적인 것이라면 우승할 선수를 알아내는 일은 매우 쉬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뛰어난 운동선수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사람보다 심장이 더 튼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심혈관계 성능과 달리기 기록의 상관관계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올림픽 단거리 경주가 흥미진진한 것이다. 때로는 뛰어난 선수가 경기를 망치고 때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다크호스가 우승한다. 한때 달리기 기록이 오로지 심장 및 근육의 기능에 좌우된다고 믿었던 힐은 당황했다. 운동 능력의 계산 및 측정이 달리기 대회 우승자를 예측하는 것에 거의 도움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실용적 용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재미있어서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힐은 결국 달리기 역량의
신체 조건 이상의 뭔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는 운동선수의 기록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관점을 크게 바꿔놓았다. 운동선수의 기록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운동선수의 기록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뇌가 특정 순간에 리스크나 잠재적 보상을 고려해 얼마만큼의 고통을 기꺼이 견디기로 선택하는가도 선수의 기록에 영향을 미친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생존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마치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처럼 뇌는 몸이 성능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할 만큼 중요도나 위험이 충분히 높은 상황이 아닌 한 그 최대치를 발휘하게 놔두지 않는다. 신체적 힘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녹초가 되면 여러모로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경우의 리스크를 정당화할 만큼 잠재적 보상이 크지 않다면 뇌는 성능 발휘의 한계를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테스트 트랙에서 발휘되는 달리기 능력의 최대치는 올림픽 결승전에서 발휘되는 최대치와 다를 수 있고 또 이 후자는 도끼를 든 살인자에게 쫓기고 있을 때 발휘되는 달리기 능력의 최대치와 다를 수 있다. 이는 사람이 자동차에 깔려 목숨이 위험할 때 누군가가 자동차를 들어올려 구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람의 능력은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능력은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힐은 연구 초기에 이렇게 말했다. 신체는 기계와 같아서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신체 능력에 대한 관점이 조금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운동 경기에는 단순한 화학적 프로세스 이상의 뭔가가 있다. 측정하기 훨씬 더 어려운 행동 특성 및 심리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이다. 운동선수를 압박감과 리스크, 인센티브가 동시에 복잡하게 작용하는 실제 경기에 투입하기 전까지는 그의 진짜 역량을 알 수 없다. 이런 환경은 실험실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 없다.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힐은 존 메이드느 케인스의 여동생과 결혼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경제와 시장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에도 영혼이 있고 감정이 있다. 케인스는 이를 야성적 충동이라고 불렀다. 힐도 비슷한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 말이다. 그는 그것을 정신적 요소라고 불렀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기계처럼 작동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감정과 느낌과 두려움이 있다. 그것들이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을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인간은 늘 감정과 비합리성에 지배당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투자 대상이나 기업이든 현재의 숫자에 미래에 관한 스토리를 곱한 결과가 그것의 가치이다. 숫자는 측정하고 추적하고 공식화하기 쉽다. 요즘은 거의 누구나 시장 정보와 수치 데이터를 값싼 비용으로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므로 그 프로세스가 더 쉬워지고 있다. 그러나 스토리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 두려움, 불안, 집단 정체성 등이 기이하게 반영된 결과물일 때가 많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견해와 관점을 퍼뜨리기 때문에
스토리는 점점 더 기이하게 또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변해간다.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2008년 9월 10일 리먼 브라더스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해 보였다. 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은 11.7%였다. 이는 이전 분기보다 높은 수치였다.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도 높았다. 그것은 금융업계가 호황이었던 2007년 리먼 브라더스의 자기 자본 비율보다 높은 수치였다. 그리고 72시간 뒤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했다. 그 3일 동안 변한 유일한 것은 이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였다. 투자자들은 이 은행을 믿고 투자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신뢰는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자금의 흐름도 끊어졌다. 그 신뢰가 모든 것을 좌우했다. 하지만 그것은 수치화하기도 모델을 만들기도 예측하기도 어려운 무언가였다. 전통적인 가치 모델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임스탑은 그와 정반대였다. 이 기업은 2020년 시장에서 퇴출되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모인 투자자들 사이에 게임스탑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고 이후 주가가 폭등했으며 이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확보했다. 2021년 장중 한때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들 머릿속의 스토리였다. 그것은 측정할 수도 없고 미리 예상할 수도 없는 유일한 한 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논리적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펀더멘탈 지표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지고 흥분한다. 그러나 그랜트의 말이 옳다. 세상은 늘 그래왔다. 수치 데이터와 논리에만 의지해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100년 내내 혼란과 충격에 빠져 허우적댔을 것이다. 기업가 정신 및 경제학 전문가인 페어 바일런드는 말했다.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은 간단하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유용성이나 이윤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와 관련한 수많은 행동 및 의사결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다. 때때로 그런 감정 요인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측정할 수도 예측할 수도 모델을 수립할 수도 없는 그 한 가지가 모든 비즈니스와 투자 활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 군에서도 정치에서도 직업 선택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와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투자 활동에서 종종 목격되는 위험 하나는 맥나마라와 같은 접근법에 치우치는 것이다. 즉, 통계와 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그런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수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터무니없고 기가 막히고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라는 질문에 늘 합리적인 답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자신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착각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